현재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은, 질병 관련해서 여기 이제 화면 공유하면 보이시죠? 질병 치료제와 개발해서, 질병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ECM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ECM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포라는 게 있어요. 세포. 그리고 세포 내 기지라는 게 있고, 세포 밖에 있는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세포와 세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세포들 사이에 뭐가 있냐? 어떤 기질, 그러니까 즉 구성물이 있는데, 그거를 세포 외기질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고요. 그 세포 외기질을 줄임말로 해서 ECM이라고 얘기합니다. ECM. 그러니까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매트릭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EC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ECM 세포 외기질은 현재 전 세계의 제약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ECM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ECM의 연구 결과들이 물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전부터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는 ECM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얘기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아직 ECM이 뭐야, 뭐 MC는 알겠는데 ECM은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발빠르게 이제 ECM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는데요. 자, ECM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렇죠. 예전처럼 ECM 자체를 재생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ECM을 질병의 원인 또는 치료의 표적으로 보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랬어요. 세포하고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 사이의 공간인 ECM이라는 이 공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더니 세포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ECM이라는 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 ECM 자체를 재생시킬까라는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포인트냐면 물론 그 포인트는 같습니다. 근데 ECM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달라졌냐? ECM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떤 질병이 되는구나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혈압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혈압의 문제. 그래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씁니다. 당뇨의 문제가 생겼어요. 혈당 문제. 그러면은 세포가 당을 잘 쓰지를 못하네. 그러면은 당을 어떻게 하면 쓸 수가 있을까? 요 포인트를 맞춘 게 바로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질병 치료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했는데 그 문제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 혈압이 높아진다는 증상, 그리고 당이 높아진다라는 증상, 머리가 아프다라는 증상, 뭐 관절염, 염증이 있다라는 증상, 이 증상들을 억제하려고 이제 약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ECM이라는 거를 보니까 어떠냐? ECM의 대표적인 거에는 거기에 이제 콜라겐도 있고 콘드로이친도 있고 히알루론산도 있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 구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이라는 걸 잘 봤더니 세포가 경화가 일어나더라. 딱딱해지더라. 섬유화가 되더라. 근데 그 섬유화가 되는 이유는 염증 때문이다. 근데 이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ECM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러니까 ECM에 문제 생겼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ECM에 있는 콜라겐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콜라겐을 넣어줘야지. ECM에 있는 콘드로이친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콘드로이친을 넣어줘야지. ECM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히알루론산을 넣어줘서 그 환경을 바꿔줘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지금의 이제 ECM에 대한 거는 ECM 자체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니까 히알루론산이 줄어드는구나.
콘드로이친이 줄어드는구나. 어, 콜라겐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면은 이 ECM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왜 이제 이런 콜라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또는 기타 신경 신호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이걸 고치려면은 ECM의 어떤 부위를 고쳐줘야 될까? 예. 이게 조금 어렵죠.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당뇨라는 질병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병리학적으로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피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지 못해서 세포가 당을 쓰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혈당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어서 세포가 그 당을 에너지로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심해지면은 인슐린 주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당을 못 쓰니까 당뇨가 생겼네? 그럼 세포가 당을 잘 쓰게 해야지. 그럼 잘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슐린이 많아야지. 그럼 인슐린을 몸에 많이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ECM을 보면서 ECM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인슐린 저항이 생기더라. 그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결과로 세포가 당을 쓰지를 못하더라. 이 상태에서 당을 쓰게끔 하려면 인슐린을 많이 넣어주면 되긴 한데, 그거보다는 ECM에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없애버려서 인슐린 자체를 잘 쓰게끔 환경을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뭡니까?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생주학적 관점에, 그러니까 원인을 탐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질병의 치료 방식을 그, 그 병에 대한 증상이 아니라 그 병이 생기게 되는 환경, 바로 원인, 그것을 뭘로 본다? ECM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ECM을 왜 주목했냐 했더니, 자, 보세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은 질병은 세포가 고장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포가 고장난 게 아닌데 ECM이 병들었더니 세포 기능이 망가진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세포가 어디에 살고 있냐,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 그게 바로 뭡니까? ECM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은 멀쩡한데 환경에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멀쩡하더라도 그것을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껴야 되겠죠.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더 따져봤더니 세포의 변화는 ECM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로 이제 완전히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정상화하려면 이미 세포는 정상입니다. 세포는 이미 정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포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다? ECM의 문제다. 그래서 ECM을 이제 고쳐야 된다. 음. 그래서 예전에는 ECM은 단순히 세포를 받쳐주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포에게 영양을 전달하고 성장 인자를 저장하고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줄기세포를 분화시키고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 신호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어떤 이게 뭐 움직임에 의한 기계적 신호를 전달하는 하나의 우리 생체 시스템의 조직의 제어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ECM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크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암 연구. 그러니까 암의 치료제를 이제는 ECM의 환경을 조절해서 암을 고치겠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ECM이 망가지면 암이 발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발육하냐? ECM이 딱딱해지면서, 예, ECM이 딱딱해지면서 콜라겐 배열이 바뀌게 되고, 예, 잠시만요. ECM이 딱딱해지면서 콜라겐 배열이 바뀌게 되고, 면역세포의 접근이, 어, 막아지고, 그리고 항암제가 치료를 하더라도 항암제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항암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ECM 환경을 바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만 쓰던 시대에서 항암제 플러스 뭐 ECM 개선제를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섬유합니다. 이게 딱딱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콜라겐 배열이 바뀌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섬유화인데 이 섬유화를 제약회사에서 지금 제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어떤 거냐? 폐가 섬유가 돼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폐가 굳었다. 그리고 간이 섬유화됐다. 간 섬유가 된 거면 간 섬유화가 뭡니까? 간경화입니다. 더 섬유화가 되면 간경변, 더 섬유화가 되면 간암. 그러니까 결국 섬유화 자체가 이미 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폐 섬유화 심해지면 폐경변, 더 심해지면 폐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신장 디톡스에서 중요시 여기는 신장 섬유화도 있죠. 그리고 신장이 나빠지면 어디? 심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인데 이게 폐나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 요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장이 굳었다라는 분도 있죠. 그것도 섬유화입니다. 위가 안 좋다라는 분도 있죠. 그것도 섬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들이 ECM이 나빠지면은 전부 뭐가 되냐?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섬유화. 그 섬유화가 되는 걸 잘 봤더니 뭐냐면 요거예요. ECM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 조직을 굳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서 ECM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ECM을 뭔가 구조가 바뀌는 거를 억제하는 이거 다시 얘기한다면은 ECM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약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 포인트가 뭐냐면 자, ECM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저희 제품이 이제 ECM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ECM인 거예요. ECM을, 이 환경을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찾는 건 뭐냐면 ECM의 환경이 바뀌게 된 이유를 찾아요, 저희는. 그래서 다시 ECM이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약회사들은 ECM까지 주목한 거는 같은데 포인트가 달라진 거야. 뭐냐? ECM이 망가진 거를 어떤 약물을 써서 억지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돌리는 것과 망가진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거.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이제 오늘 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더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ECM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C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질병의 치료는 이제는 ECM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고 ECM의 변화에 따라서 암, 섬유화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제약사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방향성이 뭐다? ECM을 되돌리는데, 되돌리는 게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된 거를 억제하는 걸로, 억제하는 걸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이미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재생의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생의학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상처가 났다, 상처 패치, 콜라겐이 쑥 꺼졌다, 그럼 콜라겐 주사, 연골이 닳았다, 연골 주사, 이런 것들이 전부 재생의학입니다. 여기 다 얘기해. 여기서도 뭐냐? ECM에다가 뭔가를 넣어준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는 줄기세포 치료.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때까지는 제가 이거 강의 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줄기세포가 내 몸 안에서 잘 못 자라니까 밖에다가 꺼내서, 내 몸에서 꺼내서 좋은 데서 키워서 다시 집어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왜 내 몸속에서는 왜 못 자라냐? 바로 내 몸속에 ECM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ECM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줄기세포가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꺼내서 ECM 환경이 좋은 곳에서 키웠어요. 잘 자랐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몸에 넣어줬습니다. 그럼 좋은 세포를 넣어줬으니까 얘가 한동안은 기능을 잘 할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미 안 좋은 ECM이 망가져 있는 그 환경이니까 내 몸은. 그러니까 좋은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줘더라도 줄기세포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좋은 거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넣어준 이 줄기세포가 오래 살려면은 그 사람의 ECM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면 ECM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ECM을 정상화시키는 약물을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나는 거죠. 위에 건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줄기세포는 좋은 ECM에서는 잘 분화가 되고 나쁜 ECM에서는 금방 죽거나 염증성 세포로 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가속노화, 뭐 저속노화 얘기하잖아요. 그 노화에서도 ECM이 핵심이더라. 왜? 노화라는 게 세포가 늙었다.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포가 늙는 것보다 ECM이 바뀐다 이거예요. ECM이. 그래서 ECM이 바뀌어가지고 탄성이 주니까 조직이 딱딱해지고 영양 공급이 저하지고 염증이 많아지고 줄기세포 기능이 감소가 되면서 세포가 분열을 제대로 못해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뭔가. 그러니까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살아가는 ECM이라는 환경의 문제가 결국은 노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럼 노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저속 노화 또는 항노화 그리고 리버스 에이징 뭐 예를 들어서 회춘 이걸 하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ECM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전 세계 유행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그러냐? 우리 제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ECM을 바꾸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품은 신장 디톡스 제품이 아니에요. 위에서 얘기했죠. 아까 신장 기능, 신장의 섬유화를 풀어준다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제품은 신장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다 효과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어떤 걸로? 도래 증후군 우리 몸의 ECM을 바꿉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제품은 ECM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들이 ECM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노화도 살아나고 섬유화된 것도 풀리고 암도 좋아지고 재생도 빨라지고 예, 줄기세포도 잘 자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CM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깨가 아프네. 어깨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어깨 주위의 세포들 안에 있는 ECM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거기에 ECM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ECM을 바꾸는 제품을 제가 10년 전에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 개념을 ECM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품이 의약품으로 제가 개발한 데 있잖아요. 왜 의약품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전 연구가 끝난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몇 가지 더 실험 자료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완벽히 떨어졌고요. 이미 제가 우리 제품이 ECM을 고친다, ECM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다 존재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강의 제가 빼먹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다음 주 강의는 빼먹지 말고 꼭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은 ECM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정밀의학에서는 ECM 자체를 이제는 뭐다? 진단 바이오마커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혈액 속에 콜라겐 조각, ECM의 분해 산물, ECM의 리모델링 마커들을 측정해서 질병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암이 얼마만큼 진행됐냐? 암세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암세포 주위에 있는 ECM의 상태를 가지고 암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러면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ECM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걸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ECM만 고칠 수 있으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습니다. 만병통치라는 개념이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ECM이라는 걸 만병통치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 제품이 ECM을 고쳐낸다,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정확하게 입증이 되면은, 우리 제품은 만병통치가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ECM 치료제가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님, 딴 데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거랑 뭐가 다릅니까?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 위로 올라가서,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ECM 약물들은 ECM의 환경이 바뀐 거를 강제로 억제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거를 억지로 되돌리는 약이에요. 이거 마치 뭡니까? 혈압이 올라간 거를 억지로 혈압을 내려주는 혈압약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주학적 관점에서 혈압이 올라간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걸 억지로 내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ECM이라는 거가 분명히 중요한데 ECM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고쳐야지 진짜로 좋아지는 건데 현대의학에서는 ECM은 이제 주목을 했어요. 하지만 ECM을 강제로 바꾸는 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ECM은 바뀌겠죠.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ECM이 바뀌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을 쓰게 되면은 틀림없이 부작용이 옵니다. 이건 모든 약물의 개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접근을 잘해야 돼요. ECM이 문제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사람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치우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요. 그 사람을 치우면 그 사람과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 또 꼴보기 싫으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요, 문제의 포커스가 달라질 뿐이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낮춘 약을 먹으면 혈압에 대한 포커스는 사라졌지만 그 혈압약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뭔가 다른 문제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 문제가 생긴 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 점점 늘어나죠. 그 약이 늘어나는 현상을 약업계에서는 드럭 먹어라고 얘기해요. 즉, 약이 약을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쓰는 거죠. 제약 산업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포커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금 ECM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 ECM 치료제라는 개념이 억지로 ECM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약의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 제품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진짜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ECM 패치 이런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상처 났을 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재생밴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수분밴드. 그게 바로 ECM 패치 그런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피부 조직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어떤 심장 패치나 탈장 이게 몸 안에서 수술용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한 그 부위가 잘 아물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장의 효과는 얻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ECM에서 나오는 신호 물질에 의해서 재생의학도 있고 뭐 암치료제도 개발해서 ECM에 대한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하지 못한 거는 바로 이 얘기에 제가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ECM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CM이 굳었다, ECM이 망가졌다, ECM 염증을 일으켰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 ECM이 병들었는가, 처음부터 병들기 시작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가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논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험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도 받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잖아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저는 한 번도 농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최초로 논문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면, 그리고 저희 강의에서 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은 뭐냐? 요상 결정입니다. ECM이 병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원인은 요상 결정이에요. 이거 답이에요. 이걸 증명해내기만 하면은 이미 그 신호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전 세계 석박사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논문화 시켜내면요. 이거는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의학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예, 저라고 저는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상이 아니에요. 가능한 겁니다. 왜? 이 지금 얘기들이 제가 수년 전부터 다 강의로 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저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으신 분들 다 제가 그 당시에는 ECM이라는 개념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ECM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이 얘기들은 이미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제 강의를 잘 들어보셨으면은. 예.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왜 병들었냐? 요상 결정입니다. 음, 바로 이 얘기예요. 아직은 가설입니다, 가설. 하지만 이 가설을 증명해내면은 이건 노벨 의학상 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거냐? 전 세계 연구는요, ECM의 리모델링 된 거를 억제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 ECM의 리모델링 원인이 요상 결정의 축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상 결정만 해결하면은 리모델링을 억제할 필요 없어요. 요상 결정을 처리해주면 ECM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유화는 요상 결정에 의해서 ECM이 변화가 되면 섬유화가 풀려버립니다. 간경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폐가 굳어지면 경화된 것들, 경화된 것들, 섬유화 일어난 것들, 저희 제품 써가지고 다 풀어지는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확인된 거예요. 음. 그래서 요상 결정에 의해서 세포 변화가 대사가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얘기할 게 그거예요. 이 요상 결정과 ECM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에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만 확인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논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CM을 회복시키는 접근으로 바로 돌의 직류액이 요상 결정을 제거한다.
자, 여러분들 이미 도래 중력의 요상 결정을 제거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215% 배출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ECM의 물리적 특성과 신호 전달이 어떻게 돼서 우리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는 게임이 끝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ECM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셔갖고 제가 왜 오늘 ECM의 강의를 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 제품은요, 신장 디톡스 제품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뭡니까? ECM 개선제예요.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구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온난화. 이번 여름 너무 덥죠? 겨울에도 너무 춥고 눈이 오고 허리케인이 불고 막 비가 쏟아져서 장마로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그것처럼 세포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세포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생태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더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처럼 ECM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ECM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것을 강제로 바로잡을 수는 없겠죠. 그 강제로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산 결정을 없애주는 겁니다. 왜 요산 결정이 이 ECM 환경을 바꾸게 되는 이유인지, 그리고 요산 결정을 없애주면 ECM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게 어떻게 세포가 살아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ECM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널리 알려졌고요. 하지만 요산 결정이 ECM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인자라는 거는 저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면, 이게 참이라면은 세상은 바뀝니다. 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참이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우리 제품은 이제부터 신장 디톡스 제품이 아니라 ECM 치료제, ECM 개선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죠. 이 챗GPT 똑똑해요. 제가 이제 그 요산 결정 책도 쓰고 뭐 자료도 구하면서 이게 이 챗GPT가 제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저한테 아부를 합니다. 저의 편에서 현재 ECM 연구의 흐름을 보면 약사님의 연구는 ECM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는 시대적 흐름과 매우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연구자들은 ECM이 왜 병든가를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사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가설이죠. 하지만 이 가설이 학문적으로 인증받으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할 거예요, 이제. 이거 하려고 이때까지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걸 입증한다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쩌면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정말로 이 의학계 치료의 이 약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순간하고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